저는 작은 따옴표라고 하는 문해술 혁명단체를 운영하며 선언혁명가를 꿈꾸는 장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멋진 날입니다. 예. 저희가 TED에 서게 되다니 참 꿈만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마주했으니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무대에는 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데 여러분들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해왔던 저희 식구들입니다. 다 보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요. 이게 아닌데 이번 TED의 주제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제가 거기에 맞게 준비해온 저희 주제는 나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 이 도시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럼 제가 준비한 이제 얘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나답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와, 네, 역시 많이 없습니다. 한 3분 정도 손 드신 것 같은데 멋있네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손 안 드신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은 정말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뒤에 죽음을 맞이하는 시한부 인생에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처럼 사실 건가요? 다들 아니겠죠. 대부분 아마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아마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여태까지 한평생 정말 내가 바래왔던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아마 다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시인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인생을 2번, 3번, 4번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아서 이런 우리가 좀 얘기하는 그런 시한부의 인생을 살 때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이 차이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를 유도하죠. 굉장히 종이 한 장처럼 보이는 이 차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실제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게 하죠. 저는 한편으론 이런 면에서 참 인간이 미련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을 살 때는 그렇게 할 거면서 사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서야 그런 삶을 마주했을 때 후회를 하게 되죠. 죽기 직전에 그때서야 떠오르는 하고 싶은 것들이나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그때서야 만나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를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지 말고 조금은 지금부터 후회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부를 당장 하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도시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나다운 삶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나다운 삶이라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은 그냥 이렇게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정에도 더 나아가 도시에도 그리고 우리 세계에도
변화를 시키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라는 것은 개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를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만약에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자퇴를 안 한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확고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미친 듯이 해왔던 거는 그냥 미대 입시였죠. 그리고 대학을 그저 가기 위한 공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의미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대학교를 가면 제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고요. 저는 대학교를 갔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한 2학년 때쯤 됐을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대학교를 혹시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전공 필수, 그리고 교양 필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몇 분이 이제 곧웃음을 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한데 내가 도대체 이 시간에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쇠가 빠지게 번 돈이랑 저의 시간과 저의 노력, 저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쏟아가면서 맨날 밤새갖고 과제까지 해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삶을 보내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생각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이거 너만 하냐 임마? 다 해 이거. 니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다 배워놓으면 언젠가 다 도움돼. 그러니까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뭐 사투리가 들리나요? 들켰나? 이게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합리화가 아닌가? 동시에 너무 이게 폭력적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따지면 사실 도움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고 힘든 경험도 내가 맘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곱씹어 보다가 끝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내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온전한 나를 위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더 정확히 얘기해서 제 이름 장서영인데 장서영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휴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암묵적인 자퇴에 가깝죠. 네. 여기 오늘 제 동생이 와 있는데 아마 제 동생도 제가 휴학했을 때 자퇴인 건 몰랐을 겁니다. 뭐 어쨌든 제가 결국 학교를 때려쳤을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칠 때쯤에 제가 굉장히 좀 그래도 잘 해왔어요. 대학교 그 과정을. 그래갖고 3, 4학년 장학금을 미리 받았는데 그 장학금이 얼마였냐면 3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휴학을 하면 이게 사라지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대로 이미 길이 잘 다져져 있는 이 길을 냅두고 남들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은 이런 길을 걷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주변에서는 전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 정신 나갔다. 그래, 철이 없고 생각이 어리다. 세상 물정 모르고 등골 브레이커다. 불효자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주로 세 가지를 가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너 돈 많냐? 흔히 말해서 너 금수저야? 두 번째는 너 좀 화려한 인맥을 좀 갖고 있어? 뭐 낙하산이라도 탈 수 있는. 세 번째,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이제 성공하는 조건들에는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었죠. 곰곰이 저는 이런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내가 지금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한 번 사는 내 인생, 나답게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너무 화가 나게 됐었습니다. 조금은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한 채 하기 싫은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비난을 숱하게 들으면서 적어도 나는 누군가 열정적인 눈빛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더 털어놓았을 때 나는 적어도 야, 까짓 거 한번 해봐. 뭐 어때?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내가 되어서 정말 이 시작점에 선 채로 망설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대학교를 때려치고 굉장히 파워 긍정 마인드로 사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굉장히 웬일인가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거의 뭐 그냥 갈 데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리고 저한테 갖고 있는 거는 저의 그 수많은 짐들 뿐이었죠. 제가 그런 성격 중에 하나였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그 책가방 맨날 무겁게 다니는 그런 애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가방 무겁게 다니고 그랬는데 서울 올라올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인간 한 명이 도저히 들 수 있는 짐이 아닌 걸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저한테 갖고 있는 건 그것뿐이었죠. 어쨌든 제가 그때 결국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현실에 부딪히고 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현실에 마주한 이 상황을 내가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난 정말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결국 저만의 길을 택하게 되고 2014년 2월에 작은 따옴표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 단체 소개를 잠깐만 드리고 가자면 이건데 한글로 작은 따옴표가 저희 이름이 아니에요. 이 보호 자체가 저희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감정과 진심을 그대로 이 부호 안에 담아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 좋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대답이 이렇게 좋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해술 혁명 단체로서 문해술의 선한 혁명을 일으켜보자라는 마인드로 두 번째는 복합문해술 공간을 관악구 신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세계가 가진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만 예술로 녹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1인 가구, 그리고 세월호, 위안부 할머님, 그리고 대안학교, 그리고 많은 이들의 꿈을 위한 동시에 그리고 한가담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트렛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쓰레기 문제를 저희만 예술로 녹여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뭐 더 궁금하시다면은 요새 세상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친절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활동 소개는 저희가 이 단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했어요. 가진 게 있다면 딱 이거 4개 갖고 있었습니다. 먼지, 모래, 곰팡이, 벌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4개 딱 갖고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았죠. 저희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막 나갔던 거는 월세 낼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후불로 내면 안 되겠느냐 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냉난방 냉온수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없어갖고 저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저희 돗자리 원래 깔고 자려다가 운이 좋게도 오는 길에 매트릭스가 하나 벌어져 있어갖고
그거 갖고 와서 거기 자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싱글 침대인데 4명이서 잤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씻긴 씻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거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알고 계시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철물점에 가갖고 물을 이제 데펴서 써야 되니까 갖고 물 데필 수 있는 가장 싼 거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돼지꼬리라는 거 주더라고. 이게 뭐냐면 저 코드 이렇게 꼽으면은 이렇게 쇠가 이렇게 가열돼 갖고 이렇게 물이 데펴지는 그런 거예요. 예. 좀 말이 이상한가요? 뭐 어쨌든 근데 이 단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받는 물통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시로 이제 고무되어 있는데 녹아 갖고 구멍이 나고 두 번째는 가끔 좀 오래 쓰다 보면은 손에 이렇게 샤워하려고 손에 물을 넣으면 전기가 통해요. 예. 죽진 않아요. 예. 짜릿합니다. 예. 씻을 때마다. 지금 생각 좀 웃긴데 어쨌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진짜로.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뭐 그리고 또 꾸밀 돈이 없으니까 페인트 사갖고 직접 다 칠했거든요. 나름 미대생이니까 나름 이렇게 열심히 칠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간판을 달 돈이 없으니까 여기가 원래 PC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PC방 간판에다가 이제 칠해갖고 작은 담배 부어 걸어놓고 이제 간판을 달고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작년 여름에 태풍이 불어갖고 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갖고 있는 간판도 없어졌습니다. 이 공간을 2년 반째 운영하고 있는데 간판이 없어요. 네.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 해에 2~3천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공간에. 역세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구석에 있습니다. 신림역에서 이 7분 거리에 있는데 이것도 페이스북 메시지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게요. 뭐 어쨌든 이렇게 공간을 시작하자마자 저희는 정말 주구장창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지하라다 보니까 빛이 안 들어와갖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놀았어요 맨날. 예. 새벽에 맨날 이제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고 놀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먹고 이제 해뜰 때쯤 나가면은 이제 계단 올라가고 문 열면 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그럼 다 이제 꿈꾼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곳은 예술가들이 좀 살기도 해서 뭐 24시간 뭐 노는 사진이 좀 지나갔네요. 저희는 24시간 동안 공간을 운영을 하고요. 동시에 대관을 하기도 하는데 대관 규칙이 좀 독특해요. 대관 비용이 자율지불입니다. 대관을 하는 사람이 대관 비용을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봐요.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이 공간을 빌리기에 가장 적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관을 해드려요. 근데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뭐 넉넉하면 넉넉한 만큼 내는 거죠. 공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에 돈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주변 청년들이나 그 외에 많은 청소년들 또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정말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저희에 대해서 진짜 거의 발톱의 때만큼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물음표가 떠다닐 겁니다. 전마들이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지? 저게 가능하긴 한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저희를 지켜보던 사람들을 저희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별의별 욕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참 욕을 많이 먹었네요. 욕 많이 먹으면 만수무강하죠? 아닌가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제가 걷는 길이 거의 진흙탕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거의 늪이었던 거죠. 더 이상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개미지옥과도 같은 그런 늪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누가 뭐라 해도 마이웨이를 걸었습니다. 이 보통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이건 앞에 보이시죠? 보통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1억은 무슨 월세 낼 돈도 없이 공간을 만들어서 시작했고 의자가 없어서 앉을 데가 없으면은 돗자리를 깔고 앉거나 아니면은 저기 매트릭스에 이렇게 앉아갖고 강의를 듣거나 파티나 행사를 했습니다. 무대 없었죠. 뭘로 했냐면 저기 텐트 보이세요? 저 텐트 안에 들어가고 노래 부른 저게 무대였어요. 재밌죠?
냉난방 냉온수가 이제 안 나온 거 좀 힘들었긴 했는데 뭐 죽진 않았습니다. 뭐 작다라는 그런 이름도 여전히 고수해 왔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간판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죠. 지금은 2호점을 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조금은 많은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과 또는 저희 이 단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의 생계비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와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탈을 하러 이것에 이제 날아오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놀고는 나중에 기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뭐 좋았는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택배가 막 계속 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뭐 선풍기, 뭐 냉장고, 소파, 2층 침대, 뭐 음향 장비, 악기, 뭐 별의별 거 이렇게 다 보내주시더니 지금은 이 공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기 지금 보이는 저 물품들 중에 저희가 저희 돈 주고 산 게 거의 한 개세요, 한 개. 진짜로. 저기 보이는 모든 물품 중. 이 공간 다 찍은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많아요. 놀러 오시면 알겠지만. 뭐 저희가 안쓰러웠던 것도 좀 있겠죠.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물론 저희는 진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서 사야 했던 것들을 돈이 없어도 다 얻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요소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기 싫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벌고 싶다면 사람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을 잘못했는데 벌이 말고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혀가 약간 꼬여갖고 여러분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사실 돈이라는 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돈은 사람이 벌고 사람이 갖고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저희는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수없이도 많은 가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이분 잘 아시죠? 네.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해서 서울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을 한 단체나 개인으로서 상을 받았어요. 무려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1,000만 원을 받기도 했죠. 그걸로 이어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곳에서 뭐 많이 수상을 했었고요. 저분은 미래부 장관이세요. 어쨌든 그리고 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에서 저희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 있는 다양한 이런 관련해서 있는 사이트들에서 저희를 메인으로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많은 이제 선배님들이나 강사분들이 그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실 때 저희를 선례로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요. 네. 제가 뭐 하나 넘어갔나요? 네.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잘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만큼은 약간 전문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휴학, 자퇴, 퇴사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물음을 던질 뿐입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삶이 정말 여러분답다고 생각하냐고 여쭤보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결정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 식구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식구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대학교로 온전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재밌죠? 놀랍습니다. 제가 제가 중고등학교 이런 데 이제 강의를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나가요. 그럼 선생님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는 한 며칠이 지나면은 애들이 와요. 진짜로 와서 선생님, 저도 정말 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자퇴와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뭐 몇 분은 이제 진짜 실제로 휴학이랑 자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어디까지나 결정은 그분들이 했어요. 예, 저는 이제 물음을 던졌죠. 근데 그분들 잘 지내고 계세요, 진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들이 조금씩 모여서 언젠가 선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기를 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생생하게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혀 대단하지 않은 사회가 되길, 그리고 전혀 이런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않기를, 동시에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편적인 삶이 되기를 꿈꾸면서 말이죠. 남들은 제가 휴학을 할 때도 작다를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비난을 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도 무섭게 흔히 말하는 것들이 이제 뭐 성공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너가 얘기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 그냥 이상적이고 바보 같은 소리다. 적어도 한다면 그런 조건들은 갖추고 있어야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꿋꿋이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꿋꿋이 저를 비난해왔죠.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자이며 낙오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계속 저를 비난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길들, 옳은 길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옳은 길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때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보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끝내 결국 성공하게 된다면 그 비판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젠가 거센 태풍이 휘몰아쳤을 때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뿌리입니다. 저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꿋꿋하게 그 사람답게 계속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레 그 나무는 숲이 될 것이고 그 숲은 세계가 되어 도시는,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뿌리 깊은 나무가 숲이 세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바뀔 수 있는 시작점들입니다. 여기까지 선한 혁명가 작은 따옴표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